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패블러스의 공동창업자이고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행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 패블러스인데요. 이 패블러스에서 조약돌이 좀 보이시나요? 저희 이제 창업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되는 토종 스타트업입니다. 창업 전에는 23년 정도 공동창업자와 함께 에티리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요. 창업할 때 저희가 이제 결심했던 회사의 비전은 뭐냐면은 사용자와 데이터 사이의 간극을 좀 줄이는 회사가 되겠다. 그래서 모래알처럼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데이터가 아니라 조약돌처럼 꼭 잡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데이터. 그런 걸 영어로 표현하면 페이블러스 패블이 되잖아요. 그 두 개를 합쳐서 패블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목은요,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그린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창업 이래로 만들어왔던 데이터 클리닉 솔루션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메이크스 AI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AI 트레이닝에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 연상되시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 좀 재밌는 세상이 돼가지고 AI 메이크스 데이터 이 시대도 되었어요. 그 제너러티브 AI가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신세릭 데이터를 AI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틀렸겠지만 데이터 메이크스 AI 메이크스 데이터 이런 재미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AI와 데이터 사이의 상호작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고 사실은 근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많은 가능성과 더불어서 위험, 어려움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연상되는. 그래서 데이터는 늘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보통 연구하는 사람들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고정하고 모델을 가지고서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데이터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100% 좋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 데이터가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면은 양에다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품질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 수집 방향이 생기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garbage in, garbage out 얘기 우리 많이 하는데 결국 좋은 데이터 안 들어가면은 좋은 인공지능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쁜 관습을 가지고서 모델 학습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비싼 GPU 자원이 낭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 AI의 규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마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대표적인 게 EU의 AI 액트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의 고위험군으로 나눠서 EU에 수출되는 AI가 굉장히 위험한 AI, 사회적으로 민감한 걸 다룬다고 한다면 사실은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로고들,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화된 AI 규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의 문제인 거고 그 거대한 인공지능의 웨이트 값들 이런 것들을 사실을 열어봐야 알 수는 없는 거고 그 인공지능이 배운 데이터, 그 데이터 속에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다 숨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실세계를 잘 모델링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좋은 모델을 선정하고 디자인해서 MLOps 돌려서 현실에 디플로이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보통 우리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 거야. 어노테이션 정밀하니까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MLOps에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모델 센트릭 AI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데이터 센트릭 AI로 사실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데이터 아니고서는 좀 힘들다라고 알게 된 거죠. 그럼 데이터가 좋다는 게 뭐지? 우리 어노테이션 정밀도 100%인데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노테이션이라는 거는 문법 아니면 스펠링의 정밀도예요. 문법 스펠링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만들어진 책의 내용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걸 공부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점점 데이터 내부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데이터 센트릭 AI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에서 2022년도부터 등장한 그 데이터 센트릭 AI가 살짝 등장했고요. 2023년도에는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들 모델 센트릭 AI에서 데이터 센트릭 AI로 옮겨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등장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보면은 데이터 기본법 통과돼 가지고서 가치 평가, 품질 평가에 기반해서 데이터 가격 산정해야 되고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데이터 품질 평가 사업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아쉽게도 메타데이터 품질 평가만 하고 있어요. 내용은 보지 않고 라벨링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의 AI 액트 발효됐고 미국에서는 데이터 트랜스퍼런시 빌 같은 데이터 투명성 조례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트너에서도 보면은
2023년까지는 데이터 센트릭 AI라고 키워드를 밀다가 올해 키워드를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상담해가지고서 물어봤더니 데이터 센트릭 이제는 안 되고 데이터 센트릭 AI를 포함하는 AI 레디 데이터로 우리는 이제 키워드를 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레디 데이터는 사실은 방대한 주제이긴 한데 단순히 지속적인 데이터의 품질 평가만 아니라 문맥에 기반한 데이터 거버넌스라든지 AI 타스크에 얼라인된 데이터를 얼마나 잘 공급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다면적인 이슈를 잘 다룰 수 있는 게 AI 레디 데이터, AI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 페블러스도 이제 데이터 품질 평가에서 점점 AI 레디 데이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또 시장의 동향, 규제의 동향에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도구는 데이터 종합병원입니다. 데이터 클리닉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진단만 하거나 개선만 하거나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은 방사선과 내과, 외과 이렇게 다 골고루 진단 받으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방사선과 내과, 외과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올인원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데이터는 사실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다루긴 하지만 사실 데이터 과학자만 데이터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뭐 재무 회계에 관련된 분들도 보시고 매니저들도 보시고 학생도 보시고 그래서 사실 데이터 문해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데이터 문해력, 리터러시를 데이터 문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툴로서 저희는 3D 인터랙티브 데이터 가시화 도구 데이터 유니버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이름을 데이터 유니버스 또는 페블로스콥이라고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데이터 클리닉과 페블로스콥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클리닉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치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빠르고 정밀한 진단입니다. 이미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공지능 학습에 쓰시는 데이터들 10만 장 정도면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거 저희한테 주시면은 보통 뭐 4090 탑재된 저희 노트북 있습니다. 왕진 키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진단 클리닉이 들어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1시간 안에 빠르고 정밀하게 데이터 진단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단에 기반을 해가지고 여기 데이터가 좀 모자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합성 데이터를 추가해드립니다. 합성 데이터는 신세릭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리얼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델링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낸 데이터고요. 저는 애트리에서 2015년도부터 합성 데이터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합성 데이터를 보통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지, 어디에 넣어야 될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많이만 만들고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 데이터 30만 장 넣었으니까 좀 제발 좀 올라가라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진단에 근거를 해가지고 구멍을 찾아서 보톡스 주사 맞듯이 예를 들면 5% 데이터만 쏙 넣어주면은 모델 체인지 없이 파라미터 튜닝 하나도 없이 바로 2%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효과는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도 중요하지만 개발 프로세스의 향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는 사실 중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스에서 데이터 다이어트의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80% 데이터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GPU 유틸리티를 5배로 늘릴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빠르고 정밀한 진단 그리고 합성 데이터를 추가를 통한 AI 성능 향상 그리고 데이터 다이어트를 통한 개발 효율 향상 이거를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베네핏으로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거 마술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컨셉, 아키텍처, 요소 기술들을 창업 이래로 계속 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핵심 기술들은 이미 미국 특허가 다 출원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특허가 한 37건 정도가 출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에서 보시면은 왼쪽에는 진단 파트, 오른쪽에는 개선 파트가 있고요. 진단 파트의 맨 왼쪽에는 엑스레이, MRI를 촬영하는 것 같은 데이터 렌즈가 있고 그 렌즈로부터 만들어진 벡터 이미징을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진단에 대해서 진단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고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진단 보고서가 되게 두툼하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진단 결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를 개선하실 수 있어요라는 개선 제안까지 보여드립니다. 데이터 한 5% 줄이시고 10% 정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어그리 하시면은 외과적인 수술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술이라는 거는 데이터 개선하는 절차인 거고 개선 절차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부족하다. 그러면 합성 데이터를 넣는 벌크업. 너무 데이터가 많은 것 같아. 그럼 데이터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데이터를 최적화를 한 다음에 저희는 또 레퍼런스 모델까지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페블러스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들이었고요. 이건 디테일인데 나중에 부스에서 한번 디스커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단을 할 적에도 이 데이터가 일단 어디에 쓰일지에 상관없이 이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 가치로서 좋은가 할 때는 타스크 뉴트럴하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마치 키와 몸무게 같은 거 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를 뭐 아웃라이어 디텍션으로 쓸 건지 클래시피케이션용으로 쓸 건지에 따라서 타스크 스페시픽하게 또 데이터를 품질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단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아키텍처와 기술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진단 체계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벨 1, 2, 3로 나누고 있는데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EDA 같은 진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청진기 제로 이렇게 재고, 혈압 재고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평가, 뭐 라벨링 평가 정도는 저희는 레벨 1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벨 2, 레벨 3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 렌즈는 신경망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소타급의 신경망으로 만들어진 렌즈를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를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형태의 벡터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렌즈가 스톡에 있는 프리빌트된 렌즈면은 레벨 2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섬세한 거를 디텍트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스크래치 정도를 디텍트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렌즈를 다시 가공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레벨 3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2건 3든지 간에 결국에는 벡터가 나온 이후부터는 진단 과정은 동일합니다. 진단이 되고 나면은 진단에 근거를 해서 처방을 하고, 처방에 근거를 해서 다이어트를 할지 아니면은 벌크업을 할지, 물론 동시에 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고요. 또 별도의 레플리카라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이미징에서부터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이렇게 스트림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의 글로벌하게도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식으로 보여드린다면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 데이터 벌크업이에요. 구멍이 있을 때 그 구멍만 딱 찾아가지고 정밀 타겟팅 가지고 합성 데이터를 쏙 넣어줄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뭉쳐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쏙 덜어냅니다. 데이터 다이어트이고, 데이터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에서 재현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안전한 유통을 위해 가지고서 프라이버시는 유지하고 살짝 노이즈를 섞어서 뭔가 통계적인 그 변화는 전혀 없도록 해서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 또 데이터 레플리카라고 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캐글이라든지 아니면 AI 허브 또는 허깅 페이스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저희는 고객의 요청에 상관없이 저희 스스로 굉장히 많은 진단을 해왔었어요. 진단을 하면서 진단 노하우도 쌓고 프리빌트된 렌즈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웹에다가 진단 보고서를 올려드려요. 프라이빗한 웹에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 데이터의 현재 요약 상태를 보여드리고 뒷부분에는 상세한 설명들을 보여드립니다. 뒷부분에서 이그젬플을 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진단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개선 결과 보고서, 아니면 두 데이터의 비교 보고서, 그리고 데이터는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데이터의 수명주기 관리 보고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보고서 샘플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좋은 데이터, 하나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이그젬플들을 뒷편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진단 보고서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정성적인 설명들, 정량적인 지표와 뭐 차트들, 그리고 샘플 이미지들까지 이렇게 다 실어드립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이그젬플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저희가 만드는 대표적인 차트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의 밀도 차트입니다. 그래서 밀도란 말이 데이터하고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희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차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데이터 렌즈를 통해 가지고서 엑스레이, MRI 찍듯이 이렇게 밀도 차트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밀도를 보면서 여기 좀 과밀한 것 같다, 여기 구멍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드릴 수 있는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타이트한 거버넌스 플러스 결국에는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데이터 클리닉이 기여할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그젬플들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주로 이미지 비정형 데이터에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텍스트라든지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식에 대해서도 진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와는 좀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품질 진단 방법이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이나 스펠링 체크 정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10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인공지능 성능에 대해서는 개런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좀 다르게 분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캐글에 있는 벌드 데이터셋이고요. 7만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450개의 클래스를 구별하는 데이터셋인데요. 참 좋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이미징을 한 결과인데요. 저희 이미징 벡터는 이렇게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내재적 차원이라고 해가지고 인트리직 디멘전을 저희가 내부적인 오토ML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버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한 25차원 정도가 내재적인 차원이고 그 차원에서 거리 계산, 밀도 계산, 각종 진단을 다 한 다음에 근데 결국 사람은 2차원이나 3차원 밖에 감각할 수 없으니까 또다시 한번 차원 축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의 이미징을 첫 번째 데이터의 그림자라고 보고 있고 가시화를 위해서 두 번째 데이터 그림자를 한 번 더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데이터의 그림자를 보고 계신 거고요. 사실은 이 다차원의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는 게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품질 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굉장히 예쁜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전부 다 벡터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유사성 검사가 굉장히 편한 편이고요. 밀도 차트입니다. 굉장히 뽀얗죠. 그러니까 약간의 빨간색 영역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만 살짝 중복된 녀석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클래스별로도 밀도 차트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별로 문제 있는 클래스들이 없습니다. 또 다른 밀도 차트입니다. 그래서 퀀타일을 잡아서 450개 클래스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봤다면은 맨 좌측에 있는 것들이 평균 밀도가 조금 낮아요. 이게 뭐냐면은 특이한 샘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미 학습하기 전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 보면은 밀도가 조금 높죠. 아마 유사한 이미지가 많을 거고 아웃라이어도 꽤 있다고 예상이 되는 편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깃털 차트라는 건데요. 좋은 데이터셋은 예쁜 깃털 하나가 딱 나타납니다. 다음에 보이는 데이터셋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를 보여줄 텐데요. 이 깃털 위에 있는 약간의 포인트들 얘네들만 살짝 제거하면 이 데이터셋은 거의 퍼펙트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단 보고서에다가 이그젬플 넣어줄 적에 대표적인 게 과밀한 녀석들과 스파스한 녀석들, 밀도가 낮은 녀석들 샘플을 보여드려요. 그래서 과밀한 녀석들에 보면은 중복된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쩔 수 없이 데이터 수집하다 보면은 전수조사를 못 하시잖아요. 근데 패블러스는 결국에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동영상에서 프레임 단위로 캡처한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 것들을 다 디텍트 할 수가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좀 특이한 새 이미지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세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이거를 넣을지 말지는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보여드립니다. 좀 문제가 있는 데이터셋 보여드릴게요. 나쁜 데이터셋이라고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14만 장의 엑스레이 이미지이고 개와 고양이의 근골격계 질환 7종을 디텍트하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14만 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좀 괜찮은 데이터 볼륨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품질 평가 없이 바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라벨링 정밀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겪으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벌써 진단 이미징을 첫 번째 했을 적에 이렇게 클러스터들이 보이게 돼요. 한 4개 이상의 클러스터들이 보이죠. 그래서 저게 이걸 과연 하나의 모델로 학습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밀도 차트입니다. 거의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굉장히 아웃라이어들이 많다는 것, 중복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까 뽀얀 애기 피부 같았던 버드 데이터셋의 밀도 차트 기억나시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 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고 아까 깃털 차트라고 말씀드린 거에서 왼쪽은 정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들은 전부 다 제거해도 무방할 만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별로 밀도들이 굉장히 과밀한 것들이 다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설명드릴 저희 데이터 유니버스 가시화 도구에 의해서 밀도가 높은 녀석을 이렇게 클릭을 해봤을 적에 마치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인 것 같지만 실제로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유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클래스라고 라벨링 되어 있는데 또 가시화를 해보면 한 클래스는 이렇게 클래스가 두 개로 나와 클래스 클러스터가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또 왜 그런가 보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개의 가슴 정면 사진, 아래쪽에 있는 거는 개의 가슴 옆면 사진인 거예요. 가슴인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서브 클래스로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렇다면 중간에도 뭔가 데이터가 살짝 있거든요. 두 클러스터의 중간에. 그럼 얘들은 뭐지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크롭 에리어들이 하얗게 나와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데이터를 억셉트할지 아니면 버릴지는 도메인 익스퍼트들이 이런 가시화 도구를 보고서 판단을 하시라고 이런 툴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미지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셀럽 A 데이터셋 많이 다뤄보셨을 거예요. 얼굴 쪽으로 제일 유명한 데이터셋인데 저희도 사실은 품질평가 이전에는 믿고 썼습니다. 벤치마크 데이터셋.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복된 이미지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스며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학습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아시고 걸러내시고 하는 게 좋겠죠. 밀도를 보더라도 바운더리 경계 영역을 보면은 굉장히 중복된 것들이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최근에는 고객의 요청으로 한 200만 건의 이미지에 대한 품질 평가를 했고요. 합성 데이터 200만 건에서 10%만 잘 골라가지고서 인공지능 학습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데이터 유니버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유니버스는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영상인데 제가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저희 부스에 오시면 실현해드리니까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데이터가 우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데이터의 렌즈를 관찰할 수 있는 3차원의 우주고 이 우주 속을 탐험하면서 뭔가 인사이트를 발견하길 원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그래프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클릭을 하면은 클러스터별로 샘플들을 볼 수 있고 두 개의 커뮤니티 그래프를 비교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비디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CES에 나가려고 페블로스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홍보 영상인데 여기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인공지능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은 이미 벽에 부딪혔습니다. 데이터 저장 공간, GPU, 전기에너지 낭비가 심각합니다. 페블로스코프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로켓 연료로 만들어줍니다. 데이터를 손에 쥐듯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대용량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과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윤리적이며 편향이 없는 AI-ready 데이터를 준비하세요.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이 미래를 혁신합니다. 네, 그래서 페블러스가 지향하고 있는 그린 데이터 비전에 대해서 미리 공유를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내년도 CES 혁신상을 위해서 만든 비디오인데 여러분들은 미리 보셨습니다. 페블로스컵으로 데이터를 열어보면은 사실은 한 덩어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만든 합성 데이터셋인데도 저희도 만들고 좀 놀랐어요. 왜 두 개의 덩어리가 있을까? 굉장히 디테일이 잡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에가 꽉 차 있는 별 모양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안에가 비어 있는 별 모양 패턴들이 이렇게 잘 구별돼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거는 카이스트에서 만든 인더스트리 OCR 데이터셋이에요. 정상적인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메인 익스퍼트의 판단이 필요해요. 블러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현장에서 실제로 블러가 있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촬영 과정 중에 데이터 오류인지는 그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할지 아니면 이런 데이터셋 어려우니까 합성 데이터를 추가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산불 데이터셋입니다. 산불이 났는지 연기가 올라오는지 정상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데이터셋이고요. 3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런 데이터셋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정상 케이스입니다. 정상 케이스에서 보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뚜렷한 시퀀스가 보이죠. 그죠? 이 시퀀스 보면은 드론이 찍은 게 거의 틀림없어요. 드론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시퀀셜하게 찍은 것들이 컨티뉴어스하게 바로 이미징 스페이스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일까요? 아닐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두 장의 역할밖에 못하는 데이터 셋들이고 구멍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역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연기를 디텍트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산마다 고정된 CCTV를 통해 가지고서 연기를 관찰을 하는데 바람이 흔들리니까
마치 다른 이미지처럼 이렇게 보이긴 해요. 이렇게 클러스터로. 하지만 역시 얘네들도 몇 장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밀도가 높게 나오는 거고 과감하게 데이터를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고 빈 공간에다가 다른 데이터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겁니다. 좋은 데이터셋은 사실은 이래야 됩니다. 패턴이 없어야 되고 굉장히 빈 공간 없이 데이터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합성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2015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만들어 왔고요. 동향은 생략하고 사례만 본다 그러면은 페블러스도 마치 산탄청 쓰듯이 막 30만 장 합성 데이터 만들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초기 인공지능 실험에서는 뭐 10%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90%의 합성 데이터로 초기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진행되고 인공지능 모델이 성숙할수록 그 싸움은 좀 바뀝니다. 이미 우리 인공지능은 95%의 성능을 달성하고 있고 마켓 리드를 하기 위해서는 2%를 더 올린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합성 데이터를 넣어야 될까?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무리 합성 데이터를 넣어도 1%, 2%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진단에 근거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넣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실험했던 예제 중에 하나는 빈 구멍을 찾아서 정밀 타겟팅을 하거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한다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계에다가 타겟팅 해가지고 데이터를 쏙쏙 넣어줍니다. 그 사례인데요. 왼쪽에 있는 버드 데이터셋이고 저희가 생성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서 경계를 타겟팅한 합성 데이터를 5%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모델 체인지도 하지 않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학습을 했을 적에 바로 2%의 점프 효과를 얻었던 그런 사례이고요. 뒷부분은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생성 AI를 쓴다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써서 데이터를 만든 그런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빌리티라든지 국방 쪽에서 많은 수요들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창업 이래로 계속하고 있는 자원 재활용 분야예요. 이건 SKT 쪽의 의뢰를 받아서 처음에 했던 것인 거고 보통 플라스틱들을 보통 예쁘게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막 라벨 찢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디텍트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CG로 만들어내고요. 디포메이션이 있다 그러면 물리 기반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바이오 실험을 위해서 동물의 자세 데이터셋 만들기도 하고 카이스트 의뢰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식단량 모니터링을 위한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해 가지고 시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만드는 거는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 모델에다 넣어서 데이터를 많이 증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인캐빈 AI라고 해가지고 차량 바깥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안쪽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역시 CG 그다음에 생성 모델을 섞어 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는 축산 데이터의 이그젠플이고요. 이거는 싱글 이미지에서 3D 풀 3D 리컨스트럭션하는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다이어트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신세릭 데이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데이터 다이어트는 데이터가 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데이터를 좀 빼볼까? 랜덤으로 뺐을 적에는 회색 커브처럼 리니어하게 성능이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데이터 진단의 결과에 근거해서 밀도가 높은 녀석에서 리듀던스 있는 녀석들부터 빼기 시작하면은 성능 저하가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 다이어트의 아이디어인 거고요. 실제 데이터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엠니스트 데이터셋 중복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갭이 크면 클수록 주황색과 회색의 갭이 크면 클수록 중복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여도 성능 저하가 없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산불 데이터셋 한 80% 줄여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워낙에 중복이 많기 때문에. 브레인 튜머 데이터셋 한 60% 줄여도 괜찮고요. 이런 데이터셋은 좀 특이한 데이터셋이에요. 별로 갭이 크지 않죠. 이미 많이 중복이 제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 다이어트의 사례이고요.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디텍트라든지 언어 모델에 대해서도 다 공동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 텐데요. 저희가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비정형만 다루는 건 아닌 거고 DB 속에 있는 데이터들도 다룹니다. 1000만 건 DB 로에 대한 어떤 그 페르소나 분석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저희 페블러스 데이터 클리닉은 올해 1월에 CES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요. 현재는 저희 내부 서버에서 데이터 클리닉 돌려가지고서 결과를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왕진 키트라는 그 모바일 서버가 있습니다.
4090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서버를 가지고 데이터 민감하신 분들은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진단 결과를 내드리기도 하고요. 현재는 이거를 저희가 SaaS 형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는 API 호출까지 하게 될 거고요. 현재 만들고 있는 버전은 올해 10월 달에 아마존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의 데이터 클리닉으로 올라오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쓰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 이상의 서브스크립션 하시게 되면은 내 데이터에 대한 진단할 수 있고 또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면은 데이터 다이어트하고 벌크업까지 이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닉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인데 페블러스는 저하고 이정원 부대표님 두 사람이 애트리 연구원으로서 공동 창업해서 지금 한 2년 10개월 됐고 19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 데이터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그린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는 데이터 그린하우스가 페블러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네, 이상으로 페블러스의 그린 데이터 비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